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주택의 대세는 외곽의 넓은 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그 유명한 JP 모건. JP 모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죠. 출생이 1837년도입니다. 1837년도, 돌아가신 연도가 1913년도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세기와 19세기 초 대략적인 미국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코에 병이 좀 있습니다. 젊을 때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코가 지금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병이죠, 지병. 어릴 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 하나 낫고 나면은 다른 병을 얻고 또 그게 나으면 또 다른 병을 얻고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코에 생긴 저 병을 고칠 수도 있었는데 쉽게 아버지도 이 사람의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금수저이기 때문에 저 정도 병은 쉽게 고칠 수가 있었는데 안 고치고 냅둡니다. 그래서 병이 커져가지고 지금 코가 저렇게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코의 병을 왜 안 고쳤는가? 그 병을 고쳐버리면 다른 더 큰 병을 얻을까봐 간단한 병은 고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죠. 돈만 아는 돈벌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근면성실, 정직하고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예술품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서적들,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사 모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이 피어폰트 모건, JP 모건이죠. 모건의 도서관 내부인데 JP 모건이 살아 계실 때만 하더라도 개인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도서관. 너무 많은 서적과 예술 작품들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돈벌레였을 리는 없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개인적인 가족사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분의 아버지도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JP 모건의 아버지도. JP 모건은 금수저였는데 자기가 그 금숟가락을 엄청나게 큰 금으로 된 국자로 바꾼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 세대도 부자여서 당시의 편지 그리고 각종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들을 보면 자료가 엄청납니다. 자료가 정말로 빵빵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의 역사책을 읽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관련된 책들은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아직 미국이 영국을 앞지른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중이었고 미국에 수많은 대도시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대도시가 탄생하고 대도시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최고의 투자처가 도심 부동산이었겠죠.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19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인프라가 부족해지겠죠. 불편한 점이 한두 개씩 생길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겠죠. 도심의 염증을 느끼고 탈출을 합니다. 도시 외곽에 엄청나게 넓은 부동산을 매수해서 주택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 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녔겠죠. 그런데 JP 모건, 이 엄청난 부자가 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몇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배를 탔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 같으면 헬리콥터를 아마 탔을 것 같은데 당시에 배를 타고 출퇴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JP 모건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JP 모건 슈퍼 금수저죠. 슈퍼 금수저지만 몸이 병약해가지고 어릴 때 따뜻한 포르투갈의 시골에서 요양을 장기간 했다고 합니다. 요양을 장기간 했는데 당시에 몸도 아픈데 가족들 소식이 궁금했지만 편지가 빠르면 15일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슈퍼 금수저인데도 15일이나 편지 하나 받는데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거죠. 지금과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없던 증기선이 나와가지고 꽤 빠른 속도로 배를 타고 도심까지 출퇴근하는 거,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JP 모건의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JP 모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은행, 피바디죠. 피바디인데 최대 주주가 피바디였고 2대 주주가 JP 모건의 아버지였고 운영도 JP 모건의 아버지가 했었죠. 그 회사에서 피바디에서 해저 케이블을 깔고 나서야 전신전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 당시는 우편물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외곽에서 배로 출퇴근하는 거, 그거 견딜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19세기부터 도심 외곽 부동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죠. 도심 외곽 부동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도심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헨리 포드, 자동차 대중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곽이 좋아를 외치겠죠. 그런데 너도 나도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출퇴근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좋아가 다시 등장하죠. 요 이후에는 갈립니다. 개인용 헬기 타고 외곽도 오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헬기는 이상기류 만나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겁나서 싫다. 나는 여전히 도심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큰 흐름이 코로나 때 바뀌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맛보기죠. 사람들 재택근무에 익숙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외곽이 좋아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완성되면은 이게 더 가속화되겠죠. 경향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메타버스 완성되려면 20년은 남았는데 그러니까 20년 후에 메타버스 완성되고 나서도 외곽이 좋아를 20년간은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정도는 도심보다는 외곽이 부동산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넓은 외곽입니다. 좁은 외곽이 아니라 도심의 주택, 좁지만 위치가 좋다. 그런데 땅 해봤자 몇 평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넓은 외곽이 좋아. 요게 지금 대세고 앞으로 4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예외죠.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인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외곽이 좋아를 주로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어쩔 수 없이 외곽이 좋아가 아니라 도심이 그런대로 도심이 외곽보다는 소멸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도심이 인기 있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가 대한민국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부동산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은 안 좋은데 덜 안 좋은 것이 도심이다. 이런 의미죠. 정상적인 나라들에서는 당분간 외곽이 좋아가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동산에 목매지 마라. 특히나 주거용 부동산 외곽이 좋아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인서울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